예, 저는 오늘 2차원 바코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2차원 바코드 QR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2차원 바코드에 대한 이야기냐? 근데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도 그리고 또 요즘에 이와 비슷한 행사에서 굉장히 거창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AI,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저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얻고 주고받는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글로벌 유통업계는 2차원 바코드로의 전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글로벌 표준을 관리하는 GS1이라는 국제 기구와 글로벌 유통업계가 함께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2D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전 세계 모든 유통 매장 계산대 포스 시스템에서 2차원 바코드 스캔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은 지금 사용하는 1차원 바코드와 2차원 바코드가 함께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1차원 바코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먼저 GS1이 어떤 조직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 계산대에서 다 바코드 스캔하는데 그건 알지만 그것이 GS1 표준이라는 것은 잘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GS1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공급망 관리 표준의 명칭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관리, 보급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116개국의 GS1 기관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GS1 코리아를 맡고 있습니다. 그 일반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표준 바코드가 적용되어 있는 것은 법으로 의무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100% 다 GS1 표준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으면 안 되고 대형마트에서도 95% 이상 GS1 표준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고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환자의 안전이나 생명과 관련된 그런 일부 분야에서는 심지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게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농약 같은 분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 헬스케어 분야,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2차원 바코드인 데이터 매트릭스라는 바코드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럼 왜 지금 2차원 바코드를 이야기하느냐? 2차원 바코드 이미 꽤 많이 우리 주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QR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소비재 상품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용 막대 1차원 바코드뿐만 아니라 그 옆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우리가 간단히 휴대폰으로 스캔하면, 카메라로 스캔하면 요즘에 그 스마트폰에는 카메라에 다 QR코드 스캔 판독하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저 QR코드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정보인 인터넷 주소 URL로 연결이 돼서 그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싶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슬라이드가 원래 16대 9로 맞춰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좀 여기 화면이 이러다 보니까 다 좀 깨졌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2차원 바코드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기한을 표시하는데 그리고 이력 추적용 어떤 정보를 표시하는데
그리고 식품의 경우에는 어떤 조리법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에 그 링크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정보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GS1과 글로벌 유통업계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의 2차원 바코드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제조업체가 소비자한테 제공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도 그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상품에 계산용 바코드 1차원 막대 그래프 하나만 있었다면, 지금은 어떠냐면 여러 개의 2차원 바코드가 하나의 상품에 그 계산용 1차원 바코드 외에도 여러 개의 2차원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는 1차원 바코드와 2차원 바코드 하나씩만 같이 부착되는 과도기를 거쳐서 종국에는 1차원이든 2차원이든 바코드 하나로 모든 것을 수행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글로벌 유통업계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을 이제 지금 다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새롭게 보이죠. 그리고 이참에 2차원 바코드가 1차원 바코드 막대하고 좀 다른 거는 아시는데, 어떤 게 QR이고 어떤 게 데이터 매트릭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밑에 보시면 2차원 바코드 중에 이 위에 두 군데 모서리, 그리고 밑에 아래 왼쪽에 전체적으로 세 군데의 모서리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표시가 있는 저게 QR이고요. 가운데 있는 니은자 표시가 있는 저게 데이터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기간 동안에는 1차원과 2차원 바코드 하나, 뭐 데이터 매트릭스든 QR이든 1차원 바코드와 2차원 바코드가 공용하는, 함께 존재하는 그런 시기를 거쳐서 2027년 이후에는 둘 중에 하나의 상품에는 오직 하나의 바코드만 표시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갈 겁니다. 2차원 바코드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2차원 바코드를 괜히 쓰는 게 아니죠. 1차원 바코드에는 그냥 상품 코드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2차원 바코드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 집적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같은 2차원 바코드, 사실은 2차원 바코드가 QR하고 데이터 매트릭스 두 개만 있는 건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제 저걸 말씀드리는데, 저 두 가지를 만약에 또 비교하자면 데이터 매트릭스가 같은 양의 그 정보를 표시할 때 더 작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QR은 그러면 또 어떤 또 이점이 있느냐면, 일부가 훼손돼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QR은 원래 그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계열사인 덴소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2차원 바코드인데, 저거는 사실 동양 문자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주로 많이는 URL을 표시하기 때문에 굳이 뭐 한글이나 한자를 표시하는데 사용할 필요는 별로 없죠. 어쨌든 그런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데이터 매트릭스, QR 이런 2차원 바코드가 있는데, 그걸 GS1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글로벌 유통업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저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GS1 데이터 매트릭스라는 제목 밑에 숫자들이 있는데, 괄호 안에 01, 17, 1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응용 식별자라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상품 코드, 그리고 소비 기한, 그 다음에 이력 추정령 번호, 이런 세 가지의 데이터가 만약에 같이 쓰였다라고 했을 때,
기계가, 컴퓨터가 그걸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그걸 인식하게 만들어 주려면 순서를 정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앞에 어떤 표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상품 코드다, 이건 소비 기한이다, 이거는 이력 추적 번호다. GS1에서는 그런 표식에 대한 표준화를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그 표식을 사용하는 방식이 GS1 데이터 매트릭스입니다. 그냥 단지 데이터 매트릭스에다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냥 쑤셔 박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 저 방식이 지금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의약품에는 상품 코드, 우리 식품이나 이런 것처럼 의약품 코드만 있지만 그 이상의, 그러니까 의사 처방이 필요한 그 의약품, 뭐 전문 의약품 이런 데는 소비 기한, 그 다음에 로트 번호 이런 것들이 반드시 표시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저런 방식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QR 그리고 GS1에서 QR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 방식은 뭐냐면, QR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주소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주소와 계산용 상품 코드를 결합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우리가 표시하고 싶은 소비 기한이나 이력 추적 번호라든가 이런 표시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다 같이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게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먼저 맨 앞에 제품의 코드, 그리고 소비 기한, 그리고 배치 번호, 로트 번호, 이게 이력 추적에 사용되는 그 번호인데, 이런 데이터를 표시할 때 앞에 지시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0, 1은 그 다음에 상품의 식별 코드가 온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 7은 그 다음에 소비 기한이 온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형식으로 표시하냐? 연도 2자리, 월 2자리, 날짜 2자리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약속입니다. GS1 표준에는 저런 그 응용 식별자,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응용 식별자는 그 원어로는 애플리케이션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고 약어로는 AI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의 AI가 아니고요, GS1 표준의 응용 식별자를 말합니다. 응용 식별자는 그 다음에 나올 데이터의 내용과 표시 형식이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그런 지시자인데, 사실 GS1 표준에는 저런 AI가 100개도 넘게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를 표시할 때 그 해당 필요한 AI와 함께 이제 사용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 표준을 사용하지 않는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 많이 팔리는데 지금 편의점마다 상품 코드와 그 뒤에 소비 기한을 표시할 때 어느 편의점은 10일 오후 2시까지가 소비 기한이다 라고 해서 날짜와 시간을 날짜 먼저 쓰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시간을 먼저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 삼각김밥을 만드는 업체가 하나의 편의점에만 납품하면 큰 불편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군데 납품한다 그러면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GS1에서는 2차원 바코드,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를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QR 코드하고 QR 코드를 GS1 표준으로 받아들여서 인터넷 주소와 상품 코드,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바코드로 표시하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표시하냐면 앞에는 먼저 URL이 옵니다. 저 상품의 어떤 제조업체 도메인이 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상품 코드가 옵니다. 상품 코드가 올 때는 그 상품 코드를 알려주는 지시자 0, 1을 쓰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GS1 데이터 매트릭스로 상품 코드 그리고 배치 번호, 소비 기한을 데이터 매트릭스에 표시하면 이제 저 안에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렇게 들어가 있고요. 옆에다가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저렇게 그 포장에 표시하기도 하는데, 저것을 QR에다 담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담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담겠다는 겁니다. 앞에 도메인은 그냥 예시라서 example.com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뚜기가 제조업체다 그러면 오뚜기.com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제조업체다 그러면 뭐 농심.com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 데이터 매트릭스는 이 오류 정정이 어려운 반면에 이 QR은 오류를 정정하는 기능이 아주 우수하고요. 대신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커렉션 레이트가 높을수록 바코드가 커진다는 또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유통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걸 이렇게 실현을 하려면 어쨌든 데이터를 표시하고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표준화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비 기한이나 배치 번호라든가 이런 걸 표시하게 되면 이력 추적,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지금은 소비 기한이 따로 바코드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신선식품을, 예를 들어서 풀무원의 두부를 어떤 편의점에서 납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한이 내일까지인 게, 그러니까 전체 지금 재고가 10개인데 기한이 내일까지, 소비 기한이 내일까지인 게 5개 있고, 그 다음에 모레까지인 게 5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일이 재고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바코드로 소비 기한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숫자로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근데 바코드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그 풀무원 두부를 사갔다 그러면 그냥 풀무원 두부가 판매됐다만 시스템에 딱 이렇게 반영이 되지, 기한이 내일까지인 풀무원 두부가 팔렸는지 모레까지인 풀무원 두부가 팔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고 관리를 할 때도 소비 기한까지 바코드로 표시가 돼 있다, 2차원 바코드로, 그러면 포스에서 스캔할 때 그냥 풀무원 두부가 팔린 게 아니라 소비 기한이 내일까지인 제품이 팔렸다 혹은 모레까지인 제품이 팔렸다, 이게 파악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소비 기한까지 바코드로 표시돼 있다면 소비 기한 근접 상품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차등 할인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개념도로 그려놓은 거고요. 그 소비 기한을 바코드로 만약에 표시하면, 그러면 소비 기한 근접 상품에 대한 차등 할인을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보통 할인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제 소비 기한이 근접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라벨을 새로 다 붙이죠. 뭐 어떤 때는 10%, 20%만 할인하다가 또 이제 하루가 지나면 한 50% 할인한다든가, 이렇게 다 일일이 매뉴얼 작업해야 됐던 것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목표를 2027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글로벌 유통업체들은 GS1 표준 2차원 바코드를 도입해서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요.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가장 주요 유통업체인 울워스에서는 주로 고기류 상품에 계산용 코드뿐만 아니라 이력 추정용 배치 번호, 그 다음에 소비 기한, 그리고 순중량, 이런 것까지 다 표시해서 이제 저렇게 표시하면 어떤 특정 기간 동안 고기가 양으로 얼마만큼 팔렸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태국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데이터 매트릭스를 활용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벨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 그 롯데마트에서 2차원 바코드를 도입한 건 아닌데, 롯데마트는 오래전에 저희하고 같이, 저희 GS1 코리아하고 같이 그 기본 상품 코드 말고 추가적인 소비 기한 또는 그 밖의 데이터를 1차원 바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는 또 GS1 표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GS1 표준 1차원 바코드로 소비 기한 또는 추가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표시해서 활용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했고, 롯데마트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신선식품에 저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유통업체들이 사실 이제 준비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런 이제 그 GS1 표준을 수용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만,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상품 코드 이외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GS1 표준 방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준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빨리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풀무원이 계산용 바코드에 표준화되지는 않은 자체 그 이력 추정용 QR 코드를 적용한 사례고요. 근데 2차원 그 GS1 표준 방식의 2차원 바코드를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유통업체에서 기존의 그 계산용 바코드는 거의 다 1차원 선형 바코드를 스캔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2차원 바코드는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 그렇듯이 이미지 스캐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형 유통업체는 저희가 최근에도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 부분 2차원 그 바코드 스캔 기능을 갖춘 그런 스캐너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GS1 표준 응용 식별자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걸 또 이제 내부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얼마만큼 우리 가까이 다가왔는지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뭐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아마 페트병 다 분리수거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페트병 분리수거가 2020년 1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페트병을 재활용하려면 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벨이 없어야 됩니다. 어쨌든 라벨을 다 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부가 다른 음료는 아직 이제 조금 먼저 하지 못하고, 환경부가 먹는 샘물, 생수에 관한 한 라벨을 없애겠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무라벨 상품들이, 제품들이 꽤 나오는데 해외에서 무라벨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라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벨에 표시했던 상품 정보를 어디다 표시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라벨에 표시했던 정보를 묶음 상품에는 라벨을 없애더라도 어떤 묶음 상품을 전체 포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은 저렇게 묶음 상품을 이제 운반하기 위한 띠 같은 데에다가 기존의 계산용 1차원 바코드를 인쇄하거나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체 이 묶음 상품의 포장에다가는 상품 정보 같은 거 표시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 낱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편의점에서는 낱개 생수가 팔리는데, 그래서 병뚜껑에다가 상품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QR을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이미 했습니다. 다만 계도 기간을 두고 2026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의무화되는 건데, 맨 처음에는 병뚜껑에다 그냥 QR을 쓰기로 했었어요. 일반 QR. 왜냐하면 그냥 포장 라벨에 있던 정보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계산용 바코드는 어디로 가냐고요. 그 QR은 계산하는 데 쓸 수 없는데, 일반 QR은 계산하는 데 쓸 수 없습니다. 상품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생수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하고도 맞지 않고 저렇게 하면 나중에 또 이중 작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생수업계가
병뚜껑에다가 QR을 적용하는데 GS1 방식대로 반드시 상품 코드를 넣고 GS1 방식의 응용식별자 AI를 넣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식약처가 아직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품 포장에 식품은 의무사항으로 식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되는데 포장의 면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막 깨알같이 정보들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보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식약처가 어떤 시범 사업을 하고 있냐면 중요한 정보는, 핵심 정보는 크게 인쇄하고 나머지는 QR을 거기다 부착해라. 예. 근데 거기도 역시 그냥 도메인만, URL만 들어가 있었어요. 계산을 할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 식약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식약처의 스마트 푸드 QR에도 일반 QR이 아닌 GS1 표준 QR을 적용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국내만 이런가? 미국 FDA는 주요한 식품들에 대해서 이력 추적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를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GS1 표준을 언급하고 GS1 표준이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적어도 이 유통 분야에서는 그냥 단순히 인터넷 주소만 들어간 QR이 아니라 인터넷 주소와 함께 상품 코드도 들어간, 그리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이력 추적 번호, 소비 기한, 이런 데이터들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입력되어 있는 그런 QR을 만나실 거고, 모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그런 GS1 표준 QR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